이번 시간은 일간별 정관의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간의 경우는 정관과 합을 하기 때문에 천간합에 대해서 모두 설명드리기에는 내용이 다소 난해해질 수 있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목에게 신금정관이란 마치 어린아이와 숙련된 스탠맘과도 같은 관계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보호를 잘해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 됩니다. 이는 마치 수녀원에서 7명의 아이들의 가정교사로 파견 나왔던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주인공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금의 경우는 우선 생각하셔야 할 것이 더 이상 어떻게 손보고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결정체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거기다 정관이라는 이 십성적인 의미까지 더해지게 되니까 이 손상시키지 말아야 될 정말 이 순백의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의 청정지역과도 같은 그런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돼요. 이 간목 입장에서는 이렇게 식상을 원할지 몰라도 이 구조에서는 천간의 병정화가 천간에 떠서 좋을 게 없겠죠. 이번에는 을목과 경금, 이 조합은 일곱난장이와 백설공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누가 난장이냐? 을목이 난장이에요. 아웅다웅 서로 엉겨붙기 좋아하고 이 무질서한 난쟁이들에게 경금 엘프족의 느낌으로 이 백설공주는 질서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돕게 됩니다. 이전에 을경합을 제가 이제 미녀와 야수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경금을 야수라고 표현을 했었죠. 어차피 똑같은 말인데, 이것은 이제 경금의 주도하에 을목이 동화되어서 따라간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화와 개수. 병화에게 개수 정관은 다소 앞을 가리는 좀 구속이 심한 정관일 수 있습니다. 병화는 그 자체로서 이미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태양과 같은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옆에서 꼬치꼬치 이제 훈계를 두는 관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너 왜 이렇게 싸? 그런데 이제 이거 다 그런 건 아니고,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막 비겁이 많거나 이렇게 막 화의 기운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화가 반대로 쓸데없는 일에 지나치게 막 개입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럴 때 이 개수의 역할은 정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정화와 임수의 관계는 이 얼어붙어 있는 임수를 정화가 이 집중된 열기로 냉동되어 있는 임수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제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모를 이 임수 정관을 이제 새롭게 재탄생시켜준다고나 할까요? 때문에 정의마법의 기운을 생명탕생의 기운으로도 보기도 하고 애정사의 운을 볼 때 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정의마법에 있어서는 사주 내에 추가로 간목의 여부가 중요한 촉진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가 너무 춥거나 또 너무 덥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다시 얼어버리거나 이렇게 증발해 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합이 일어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무토에게 을목이 정관이긴 하지만, 무토는 을목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을목의 놀이터가 되어주는 무토, 이것을 이제 잔디밭으로 표현도 하거든요. 이제 잔디 깔린 골프장으로도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순식간에 을목이 퍼지는 속성이 되다 보니까 무토가 관의 보호를 받는다기보다는 이제 관을 폭넓게 키워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기토 간목. 목이 자라기에 쾌적한 환경을 가진 기토에게 간목은 어느 일정 수준까지 정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게 됩니다. 이 기토 입장에서도 좀 과분한 상대를 만난 거예요. 그런 느낌이 되는 것인데, 왕자님이죠, 정말.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점점 이제 부담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왕자님으로 보이던 간목이 이제 슬슬 개구리로 보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간목 역시 일정 수준이 되면 이 기토가 좁다고 느끼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각기압 토라는 게 지속적으로 간목을 생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면 도로묵 같은 느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경금의 정화 정관이 참 멋있죠. 경금의 정화 정관은 참 단단한 사무라이 검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경금 입장에선 나를 집중적으로 재련해주는 정관이 좀 버겁기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나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됩니다. 보통 무기토일간이 이렇게 신생회사나 이제 막 크려는 그런 회사에 취업을 해서 회사를 키워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 경금은 자신이 좀 단련하고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선택하게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것을 이 남자로 한번 바꿔서도 똑같이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응용하는가는 다 나름이니까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금병화. 신금병화는 되고 언제 잘 안 되는지는 이 지지의 상황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병신학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해가 인시에 떠서 술시에 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녁 시간인 해시부터 축시에는 또 어두워야 정상이잖아요. 또 병화가 가장 필요한 시기인 여름에 이 자꾸 합하려고 그러면 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몇 월에 태어난 신금이 병화 정관하고 합이 더 잘 될까요? 네. 너 왜 이렇게 싸? 네. 네. 이게 신금 병화 이렇게 되어 있는 사주가 있었는데 이분 직업이 뭐였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연간의 병화가 정관이니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우선 국가기관에 준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비경과 함께 속할 수 있는 조직. 그리고 또 이 병화는 이 자체적으로 식신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과 관련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또 오행적으로 보자면 이게 불이잖아요. 불의 속성을 가진 것이 되고, 병신합을 하게 되면 또 수가 되고, 이분이 소방관이셨는데 그래서 병신합으로 불 끄는 소방관이 사람을 살리는 구조대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관이셨어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 임수기토는 백조의 호수죠. 백조의 호수. 아니면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표류하는 라이프 오브 파이를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기토는 임수에게 언제 지배당할지 모르는 그런 정관이 되죠.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분이면 이 관을 정말 운영 잘할 거 아니에요. 이 장악력이 이렇게 대단한데 대신에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쓰나미처럼 쓸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관성이 자꾸 이렇게 흔들린다는 게 사실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좀 멘붕 올 때도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블로그에 기토타김을 이 레테의 강물이라고 썼던 개수무토 무기압도 영화 러브레터의 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돼요. 추운 겨울에는 이 개수가 높은 곳에 올라서 무토를 만날 수가 없어요. 또 겨울산에서는 을목 역시 키울 수가 없고요. 이 무기압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두 편에 이어서 자세히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